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정말 힘들어서 도움을 구했는데 잠깐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. 정말 답답하죠.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, 그리고 이 끝없는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. 도움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굴레에 갇힌 것 같다. 어떠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?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. 그럼 이제부터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왜 우리가 받는 도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일시적인 도움의 순환이 뭔지 알아보고 왜 세 가지 소원이 끝나는지, 그리고 운갈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기복에서 공부로, 그리고 진정한 법의 힘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면서 해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일시적인 도움의 순환. 도대체 왜 처음 느꼈던 그 안도감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? 우리가 힘들 때 도움을 찾는 그 보편적인 패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흐름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, 그렇죠? 자, 보세요. 먼저 문제가 생겨요. 너무 힘드니까 어떤 단체나 교회나 절 같은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죠.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걸 느껴요.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. 거기서 이제 살았다 하고 안주해버리고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그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갖춰야 한다. 그저 기분만 좋으려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.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도움의 진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. 그건 그냥 이제 괜찮아졌으니 즐겨라. 이게 아니라는 거죠. 해결책 자체가 아니라 잠깐 숨을 돌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힘을 실어주는 연료 같은 거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당신의 세 가지 소원이 끝날 때. 맞습니다. 외부에서 오는 그 도움이라는 건요, 결코 무한정 제공되는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.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어요. 바로 알라딘의 램프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. 우리가 받는 그 도움이라는 게 마치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하죠. 하지만 여러분, 지니의 소원, 무한하던가요? 아니죠. 네, 맞습니다. 바로 3번입니다. 원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본질적으로 딱 3번이라고 해요. 이건 그냥 숫자 3이 아니라 이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 기회들은요, 우리가 계속 넘어질 때마다 끝없이 일으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너 왜 자꾸 넘어지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공부해봐라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만약에 그 3번의 기회를 다 써버렸는데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, 운갈림이 등장합니다. 운갈림, 이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운과 갈라서는 시점을 말합니다. 영적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. 내적인 성장 없이 주어진 도움의 기회를 전부 다 써버렸을 때 더 이상 운이 나에게 오지 않는 상태. 비유하자면 신용점수가 바닥나서 더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것처럼 외부의 도움이라는 샘물이 나에게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걸 의미해요. 일단 이 운갈림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집니다. 여기선 안 되겠다, 다른 데 가봐야지 하면서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길로 옮겨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이제 램프 자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요. 문제는 이제 바깥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기복에서 공부로 넘어가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2가지 길이 명확하게 비교되죠. 왼쪽의 기복은 뭐예요? 그냥 외부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.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죠. 결과는 일시적인 안도감뿐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의 공부는 내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요. 내가 왜 이럴까? 스스로 파고드는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태도죠. 그 결과는 영구적인 힘,
즉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즉 공부를 추구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바로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. 원본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. 어떤 단체는 돼지고기 먹지 마라, 어떤 곳은 닭고기, 또 어떤 곳은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 본질과 원리를 제대로 꿰뚫어 이해하게 되면 이런 피상적인 규칙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옥죄던 그 시스템 자체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공부를 통해 내 실력을 갖추면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. 바로 진정한 법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. 이건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. 사람을 끄는 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재물, 즉 돈이나 물질로 끄는 힘이죠. 이건 어때요? 유한하고 쓰면 사라져요. 사람들이 이걸 가지러 오기 때문에 재물이 떨어지면 사람도 떠나죠.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. 하지만 다른 하나, 법으로 끄는 힘은 다릅니다. 이 법이라는 건 지혜, 진리 같은 거예요. 이건 무한하고 쓴다고 마르지 않아요. 사람들은 이걸 배우러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법이 마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곁에 머물고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사람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에요.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,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. 바로 내 안에 쌓인 내적인 실력, 삶의 원리에 대한 깊은 지식, 그것이 진짜 사람을 끄는 힘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지금 그저 또 다른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? 아니면 나 자신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을 쌓고 있는가? 그 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.